오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텔레투스가 그 저번 주랑 이제 오늘이랑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좀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에 관한 얘기랑 그리고 KMW의 하락이 지금은 좀 어디쯤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도 계속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수도 약세였는데 뭐 그거랑 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노알스가 1.4% 정도 빠졌고 서준시스는 좀 빠졌고 이제 KMW가 약간 호재가 있어가지고 한 장중에 한 2%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계속 지수가 좀 약세고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만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뒷심을 발휘를 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5G 중국 쪽 5G 관련해서 노키아 쪽에 그 마켓을 뭐 열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노키아 쪽에 이제 2.24 빌리언 달러니까 노키아 쪽에는 굉장히 큰 그런 호재고 이제 그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KMW도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을 좀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5G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면서 뭐 그냥 상승도 아니고 그냥 보합 정도로 좀 끝났습니다.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나름 좀 잘 버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노아리스가 걱정인데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많이 난죠. 1.4%니까 이제 곧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3분기 실적 이제 발표 난 이후에 주가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돼서 그 3분기 실적 반영된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한 10% 정도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멘탈 관리를 위해서 약간 좀 부분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의 그 마인드 관리에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 자체는 좀 변함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5G 투자는 내년까지 지속이 되고 일본 쪽과 이제 미국 쪽도 아무래도 그 인도 쪽도 이제 포함을 해서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5G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지수도 이제 4일 정도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받아들이시는지 이제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각자의 멘탈 관리가 있을 테고 이게 좀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한 그런 명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명언들이 지금 그 저의 그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주식의 어떤 하락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좀 많이 와닿던 그런 문장들이 군중과 무언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군중이 따라 사는 대로 다 따라 사거나 이제 파는 대로 다 이제 따라 팔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군중이 가는 것과 반대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비관론이 최고조가 달했을 때가 매수의 최적기이며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도의 최적기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수를 생각을 해봐도 최근에 8월달 엄청나게 막 7%, 5% 빠졌을 때 어떻게 보면 막 한국 증시가 거의 망할 것처럼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정부 자신조차도 정부를 굉장히 원망을 했었고 비관론이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지금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는 이제 사실이고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때 매수를 했었을 것이고 수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 구간이 지금 존 템플턴이 말한 헐값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팔고 뇌동매매를 하고 투매가 극단에 치달할 때 투매도 이제 첫 번째 투매가 있을 테고 두 번째 투매도 있을 텐데 첫 번째 투매는 아무래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그 투매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관론이 극단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최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구간들이 아주 흔하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비관론이 최극단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그 주가의 90%의 움직임은 우리의 그 생각 안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볼린저 밴드를 깨는 순간
RFHLC 같은 경우 이제 35,000원에서 지금 21,000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한 40% 이상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구간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공포가 최극단, 비관론이 최극단에 다다랐을 때고,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때, 마치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제 저의 그 댓글에서조차 지금이라도 살까요라는 그런 질문 주신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지 않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죠. 오히려 근데 그런 낙관론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굉장히 그 낙관이 굉장히 만연해 있을 때가 오히려 좀 매도를 해야 되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유형의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이런 인기는 항상 일시적이며 몇 년 동안 회복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그 5G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정 산업. 그러니까 5G가 굉장히 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었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열 구간에 있었던 그런 5G 종목들이 지금에서는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단계고, 그 과열이 좀 식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회복을 못할 것이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의 적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멈출 때이고, 매도의 적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매수를 멈출 때이다. 그러니까 그 초반에는 굉장히 매도세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많이 하락을 하는데, 그런 구간이 이제 멈추면서 단기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매도를 이제 멈추고 어떤 반전형 캔들을 만들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좀 적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전망과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더 많은 수익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전망과 추세보다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과도하게 낮아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주가는 너무 이제 많이 과도하게 오르고 가다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뽑고 싶은 문장이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관론이 정말 최고조에 달할 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팔기를 원해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때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멈출 때가 매수의 적기다라는 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로 와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 10월달 2018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해서 단기적으로 비관론이 굉장히 과도하게 팽배해졌을 때가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단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60%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 관심 종목들의 그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서 이렇게 너무 그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고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이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말했던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뷰웍스라는 종목도 좀 비슷하죠. 이제 한글 컴퓨터처럼 크게 많이 하락을 한 이후에 뭐 상승하지도 않고 거래량도 거의 바닥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비슷한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KMW는 좀 어디쯤 와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템플턴 얘기가 첫 번째가 사람들이 비관에 완전히 쌓였을 때가 매수하기 적기였고, 그리고 매도세가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끝났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 비관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주가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3, 4%, 5%까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그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비관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느 정도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물론 아무도 이것이 주가의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좀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더 이상 좀 매수라든가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샛별형 캔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방향이 그 아래로 좀 정해지든지 위로 정해지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두 가지의 요건은
반절 이상은 좀 충족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텔레투스가 그 저번 주랑 이제 오늘이랑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뭐 팔진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매매한 종목이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원익 IPS 매도했고 야스를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직 비중은 많이 실진 않고 있지만 GT주얼리스랑 GT주얼리스를 다시 조금 이제 모니터링 종목으로 넣어놨고 뷰옥스도 모니터링 종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